오늘은 제가 4일 만에 시드 10배, 수익률 928%를 달성하는 데 썼던 매매기법 중 가장 기초인 매물대 지지 저항 보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트레이딩 기법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보조지표든 차트 패턴이든 대부분이 이런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우선 매물대가 뭐냐? 쉽게 말해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즉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차트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는 사려는 매수세와 팔려는 매도세가 서로 비슷해서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면 매물대를 뚫고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물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매물대는 앞으로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매물대 위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이때 사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싸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매물대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 지지를 예상해서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매수세가 강함으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물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물려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대가 오길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매도를 합니다. 게다가 매물대 저항을 예상해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매도세도 있어서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강함으로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저항을 받고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매물대의 지지 저항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입니다. 차트가 흘러가는 걸 봐볼게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락이 멈추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 고점이 뚫려서 위로 방향성이 나오거나 저점이 뚫려서 밑으로 방향성이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매물대가 나왔을 때는 우선 매물대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차트를 계속 지켜봅니다. 지금은 매물대 저점이 뚫리면서 방향이 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물대를 이탈을 하면 이제 이 매물대는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매물대 저항을 맞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받고 매물대 위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또 이 구간이 매물대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받고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전 매물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처음 이 부분에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매물대는 고점이 뚫리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이전 매물대가 지지 역할이 돼서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매물대 저항을 받으면서 옆으로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떨어질 때도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제는 이 부분이 또 매물대 저항이 돼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 파동이 바로 매물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 조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전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마침내 이 부분에서 이전 매물대 저항을 모두 뚫었습니다. 그럼 최소 이 부분까지는 이전 매물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전 고점과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뚫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매물대가 반대로 지지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매물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또 여기가 매물대 저항이 된 걸 볼 수 있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매물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음 파동에서 한 번에 뚫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작용했던 매물대 저항이 지금은 지지 구간이 돼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매물대 저항이 또 크게 생긴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매물대에서 100%의 확률로 지지와 저항이 나오면서 무조건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는 여기가 의미 있는 매물대가 되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 저점을 한 번에 깨기도 합니다. 매물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의 확률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한 번에 뚫을 확률보다는 지지와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을 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식으로 매물대 저점을 한 번에 깨면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휩소가 나오기도 하죠. 휩소는 거짓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위로 말아올리는 이런 페이크 무빙을 휩소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오랫동안 거래가 이루어진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 매물대는 앞으로 가격 흐름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이 됩니다. 처음 지지가 됐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이제는 저항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처음 저항이 됐던 매물대가 뚫리고 나면 지지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매물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지와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활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매물대 하나만 보는 것보다 다른 지표와 같이 볼수록 승률은 더 높아집니다. 저는 주로 RSI 지표를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는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저항을 맞고 하락 추세 전환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포커에서도 원페어보다는 투페어가, 투페어보다는 트리플이 승률이 높듯이 트레이딩에서도 진입 근거가 한 개만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씩 더 많이 있는 타점이 승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매물대의 지지 저항과 같이 보기 좋은 지표인 RSI 다이버전스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